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지금 뭐 3번, 4번 계속 이어가고 있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특검 계속하듯이 탄핵도 계속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앞으로 몇 차례 있을지 모른다. 비상계엄 선포해? 그럼 또 계속 해제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장기전입니다. 장기전이고 그러니까 국회 주변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군 서열 1위 김명수 합참 의정이 계엄 선포 전에 어떤 지침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분은 패싱 당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예, 정수화. 그러니까 예. 그 김용현이 벙커. 벙커에다가 지금 다 때려 넣었다라는 거예요. 얘들이 혹시라도 계엄에 반대해서 움직일까봐 예. 사실상 감금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김용현이. 그러면 김용현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용현 지금 체포해야 돼요, 반국가 지금. 세력이 예. 지금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현직을. 그래서 일단 체포해야 돼요. 체포해서 구금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구속해야지 누구를 구속합니까? 근데 역설적인데 그 합참의장 이런 분들은 패싱 당한 게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일단 내란죄 그 지금 구성원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요. 네. 그 사람한테는 무조건 좋은 거지. 예, 솔직히. 정말 해픈투비지만 예. 그분은 다행이라 생각해야 돼요. 해군 출신이야. 예. 합참의장이 예.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쿠데타에 예. 가담한 사람들, 친일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들 다 육사 출신이에요. 맞아요. 전부 육사 출신이고. 육사 4인방. 예. 육사 출신이고 예. 뭐 이제 거기에 일부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충안파 예. 뭐 이렇게 껴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육사들은 진짜 문제가 많구나. 많네. 많죠. 하나회, 충안파 어. 이게 지금 육사 해체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육군사관학교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거 뻑하면 해체는 안 되고 해체는 안 어떻게 되고 해산도 안 되고 아니, 그래-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사실은 예. 어떤 그 문재인 정부 때 처음에 그게 나왔잖아요. 문민 지배. 그러니까 예. 무를 지배할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국방부 장관이 문인 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군인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출신을 결국은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는 럼스펠드 이런 사람들 예. 기업가거든요. 예. 기업가가 가도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진국 되고 정말 문민 지배를 하려면 국방부 장관 그 수장조차도 군이 아닌 네. 조직을 다룬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시도하다가 한번 무산됐죠. 결국은 그게 그래서 트럼프가 폭스뉴스 진행자를 보낸 건가? 그것도 역설적이지만 나름 문민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좀 웃긴 지배인데 네. 이게 문민 중에 누구냐의 문제인데 우리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자, 근데 한동훈 대표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면서 탄핵엔 반대하고 탈당은 제요고 계속 이렇게 그 비슷한 참 그렇습니다. 그 네.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까봐 그건 또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좀만 기다려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대법원 그죠. 확정 판결 받고 그러면 이재명도 사라지고 윤석열도 치우고 그 가운데 새로운 정치를 하자.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친한계의 주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불가능한 꿈이에요. 아니 뭐 불가능하고 뭐 만에 하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뭐 이렇게 선거에 못 나오면은 니들은 이길 수 있니? 그 정신머리 가지고 그러니까 이길 수는 있어. 한동훈 대표의 그 위시풀 띵킹 친한계의 생각은 네. 이재명만 잡으면 내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요거 내가 진짜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상대하기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그쵸.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계속 공격해왔고 그게 어느 정도 먹혔잖아요. 솔직히 여기에서 다른 사람 나오면은 유시민이 갑자기 나온다 막 그럼 네. 이길 수 있어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망상해 망상 내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요. 하던 대로 해 그냥. 하던 대로 해. 왜 자꾸 딴 걸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가 그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가져야만 이 국면이 돌파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들 놀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를 하고 중앙일보 오늘 보도에 따르면 평소에도 확 계엄해 버릴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명태균 얘기처럼 5살짜리가 권총을 찬 격이다. 딱 그거죠.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슨 짓을 할지 딱 모르는 그거예요. 상황이고, 근데 그분은 지금 여전히 현직 대통령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 뭘 할지 몰라요.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술 취한 사람이 지금 그 탱크를 이제 쥐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상황을 빨리 잘 정리해야 되는 전국민적 지혜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이탈자 몇 명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7월 7일 표결 때 어떻게 12월 7일 12월 7일 네. 내모레. 7시 네, 7시. 네. 예. 토요일 날 지금 저는 민주당이 뭐 어느 정도 1차 실패는 감안하고 하는 거라 보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많아야 한 이탈자 한 5명?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이제 밝혔고 이미. 네. 예. 한 명은 이제 카운트 되고 시작하고.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아직은 그 방향이 아니라고 본인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우발적으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무효표 기권표가 늘어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탈표라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찬성은 2표가 나온 거고 무효기권을 해가지고 총 4표를 이탈표라고 했잖아요. 네. 이탈표 숫자는 꽤 늘어날 수도 있겠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카운팅은 어쨌든 찬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은 그 194표 나왔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2표가 사실은 더해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한 198표 뭐 요 안팎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간발의 차로 간당간당하게 될 것 같고 예. 무효표 기권표가 몇 표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실제로 이탈표라고 카운팅하는 거는 10표가 넘을 수도 있겠다 지금은. 그런데 사실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명패하고 투표용지는 주되 기표소에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 그렇죠. 이런 걸 쓴다. 리트머스로서.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표소는 또 들어가게 하되 민주주의 형식은 갖추고 대신에 이름을 써라. 그래서 이름 안 쓴 사람 발각해내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잔꾀를 계속 부리고 있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할까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까지 스스로가 참 초라해지는 선택을. 근데 한동훈 정치가- 대표가 그런 행동을 해버리면 정말로 우리가 한동훈 대표 저는 단계 게시판에 있어서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 적대적이 섰지만 진짜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말해주는 건데 네. 그렇게 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번에 땄던 점수 다 까먹습니다 사실. 예, 완전 그러면 정말로 밑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입장이 좀 나왔는데요. 한국 민주주의 강화에 계속적인 공개 목소리를 내겠다. 미국이 도와주라. 그래도 어떻게 뭐 봐야 돼요?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욕해도 미국이 짱이네. 예,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고 한국의 상대방과 비공개적으로도 대화해서 그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중국 네. 언론에 나온 거 너무 웃겨. 네. 제목이 뭐야? 제목이 이거야. 윤 사랑하는 여자 위에 전 세계의 적 되기로 선포. 사랑하는 여자 위에 전 세계에 적대기로 선포했다. 오늘 뭐 중앙일보 보도 보면은 김건희 여사도 몰랐다. 그렇죠. 그래서 저 찌라시예요. 이거는 확인도 안 되고 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극단적 선택설 뭐 이런 것까지 돌더라고요 지금. 누가? 김건희.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뭐 자해설 뭐 이런 것까지 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됐는데.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요. 저는 네. 진짜 이게 몰라서 극단적 선택?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드느냐 너한테 계엄, 윤석열.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죽는 거 이 뭐 바보 멍청해 오빠 대통령 맞아? 이 상황에서 계엄하는 게 너 대통령 맞아?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예.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예.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준석은 뭐 명태균 황금폰 때문에 그랬다는데 제가 보기엔 택도 없는 얘기고 이거는 3일날이라는 거는 해필 그 많은 날 중에 네. 그러니까 4일날 표결이 본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하려면은 주말에 있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주말에는 의원들 지방에 그렇죠. 자기 지역구 챙기러 내려가기 때문에 네. 못 올라와 국회로. 그런데 4일날은 표결이 있기 때문에 다 있어요. 국회 주변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리한 3일을 택한 이유는 이창수하고 그러니까 감사원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 탄핵되면은 이거 자기 지킬 수 없다. 김건희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엔 제 맞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도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다시 재개하거나 기소를 할 수밖에 없고 네. 대통령 관저 불법 이전 의혹도 결국은 김건희가 개입해가지고 21g 밀어넣고 네. 이런 거 다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니 긴급하게 했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예. 모든 국민을 배신하고 이렇게 이 상황까지 왔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중국 언론이 수준이 높네 생각보다. 저는 근데 그러니까요. 미국의 이런 발표가 진짜 정말 저도 한국 국민으로서 예. 정말 이거 부끄럽고 처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민주주의 발전시키면서
반쪽짜리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네. 독재 시대 미국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은. 네. DJ 감금 될 때도 그랬고. 예. 근데 이제는 정권 이양을 평화적으로 몇 차례 했고 이제 좀 우뚝 섰다고 생각을 해서 트럼프 그 관련해서 몇 년 전에 광란의 지지자들이 막 미 의회에 막 들어가고 이럴 때 나름 우리나라에서 조롱한 사람도 있었어요. 미국도 이제 뭐 패권의 시대가 꺾였구나 이런 식으로. 네, 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예. 이 제3세계 수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미국이 봤을 때는. 예. 거 봐라. 너네는 우리가 자유 목소리 안 내주고 민주주의 그런 거 뒤에서 뒷받침 안 해주면 네. 언제든 아프리카 독재국가가 될 수 있는 나라 아니냐. 예. 지금 이런 취약함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습니다. 지금 오전 11시부터 감사원장,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원장의 최재해 검사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위원이 원장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해 주신 대로 21g을 포함해서 여러 그 관저 비리 의혹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그동안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 보고서 회의록 이런 것들이 대거 방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자들의 일이 더 많아지겠다. 기사가 쌓인다. 예, 지면이 없다. 예, 인터넷을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수많은 정보들을 다 취합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7일 밤 7시, 저녁 7시에 표결을 하는데요. 민주당은 토요일 집회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국회로 돌아와서 표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취재 편의점 계속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편의점 늘 토요일 현장을 지켜왔고 또 지키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도 나오세요. 집회에. 민주주의도 지키고 예. 장윤선도 지키자. 체포되면 안 돼, 장윤선. 아니, 안 돼. 707이 편의점 먼저 볼 수 있어서. 예. 아, 큰일 납니다. 저희가 지켜드려야죠. 저는 그냥 그 일개 하찮은 일개 하찮은 기자에 불과하니까 예, 제발 저에게 관심을 거두어 주시기를. 근데 왜 국회의원 계속 고발해? 이렇게 하찮은 기자를. 그러니까요. 하찮은 사람 자꾸 고발 좀 그만하시고 예, 좀 잊어주세요. 모니터도 좀 그만하시고 예, 그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